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정성껏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평생을 함께 일한 동료가 뒤통수를 쳤을 때, 30년을 헌신한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야 했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겠어. 다 저 사람들 탓이지. 잠시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까? 아니면 남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2500년 전 중국의 한 현인이 남긴 단 한마디. 그 짧은 문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함께 천천히 그리고 마음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남을 탓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고 실망했고 배신당했고 억울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 여러분께서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조금은 달랐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 생각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 사이에서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 갈등에서 여러분은 주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꿈은 접어두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에는 항상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이 씁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답을 항상 밖에서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칭찬받기를 기다렸고 인정받기를 바랐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고 원망했고 탓했습니다. 공자는 바로 이 지점을 25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공자의 논어 위령공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이 문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실로 깊고도 넓습니다. 군자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품격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수양이 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소인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덜 된 사람입니다. 자, 쉽게 풀어봅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소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누가 나를 도와줘야 하지 않나? 어느 쪽이 더 편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인의 질문이 훨씬 편합니다. 책임이 없으니까요. 내가 바뀌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는 매우 큽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나의 행복이 타인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반면 자신에게서 구하는 삶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아프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쪽 질문을 더 많이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 사는 김성태 씨, 올해 72살. 젊은 시절,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고 야근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큰아들은 회사원, 둘째 딸은 교사, 막내는 의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뤄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발령이 났거든요. 성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명절에는 어떻게 오려고? 우리 언제 보려고? 아들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 학교도 있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성태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놈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한 번이라도 부모 생각을 해봤어? 그날 이후 성태 씨는 아들과의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면 오지 말라고 차갑게 문자를 보냈고 아내에게도 내가 그 아이한테 기대를 너무 했다며 투덜댔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성태 씨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시절 쓴 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다. 밥 먹을 때도 말씀이 별로 없으셨다.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버지가 좋은데. 성태 씨는 그 페이지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이 곁에 있어줬던 적이 있었나?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나? 그제야 성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자신이 먼저 아들 곁을 떠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그날 밤 성태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많이 서툴렀다. 미안하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을 놓친 적은 없으셨습니까? 박영수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올해 66. 회사 다닐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점심자리도 술자리도 골프 모임도 전화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람 관계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자 전화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시간이 나면 연락이 오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배은망덕한 놈들. 그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직함이 없으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건가. 세상 인심이 다 이렇구나. 영수 씨는 점점 쓴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집에서도 동네 경로당에서도 아내에게도.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수야, 너 회사 다닐 때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한 적 있어? 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회사 다닐 때 그는 항상 불려다니는 사람이었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임에서 후배들이 선배님 나와주세요라고 청했고 그는 그 자리에 기꺼이 나가주었습니다. 그 관계는 친밀한 우정이 아니라 지위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 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강가를 걸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본 적이 있었나? 내가 먼저 잘 지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나? 나는 관계를 쌓아온 게 아니라 관계를 소비해온 건 아닐까? 그 깨달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 씨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다. 잘 지내고 있나? 한번 보자.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최진호 씨는 50대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평생 남의 가게에서 일하다 드디어 내 것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소문도 났습니다. 그런데 2년째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것입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3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진호 씨는 분했습니다. 저 큰 자본들이 동네 상권을 다 죽이는 거야. 정부가 소상공인을 제대로 보호 안 해줘서 그렇지.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어도 버텼을 텐데.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잠 못 자고 천장을 바라보던 진호 씨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손님이 줄어들 때 무엇을 했지? 메뉴를 바꿔볼 생각은 했나? 서비스를 개선해볼 시도는 했나? 단골 손님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해본 적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달랐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쓴 약처럼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그 후회를 자책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줄면 왜 안 오실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일찍 닫으니 내일 뵐게요. 단골 손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6개월 후 진호 씨의 포장마차는 동네에서 가장 줄이 긴 곳이 됐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세 분 모두 처음에는 남에게서 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서, 친구에게서,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질문 하나가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나쁜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매우 인간적인 심리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닌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방어막을 칩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지는 것을 수치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내 잘못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약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다음에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는 두려움.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 하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 탓이라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 탓은 일시적인 위안입니다. 그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관계도 내 마음도. 오히려 남 탓이 습관이 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내 책임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삶 전체가 남의 손에 달린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삶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만 바꿔보십시오. 첫 번째 실천 하루 10분.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잠들기 전 10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나? 오늘 내가 타인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오늘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밤 습관처럼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자신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실천 타인을 탓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하기.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손가락을 뻗기 전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충분히 표현했던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이 익숙해지면 화가 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용서가 조금씩 쉬워집니다. 세 번째 실천 작은 것 하나씩 책임지기. 오늘 내 몸의 건강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내 방 정리를 내가 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내 감정을 내가 추스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책임지는 습관이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네 번째 실천 감사를 먼저 표현하기.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삶에서 먼저 감사를 전하는 삶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먼저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먼저 수고했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연락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관계의 물꼬를 틔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나의 기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우리가 남 탓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식이 자주 연락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배우자가 내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찾아주기를 원한다. 이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속으로만 품고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내가 바뀔 수 있겠어? 이미 지나온 인생인데 이제 와서 뭘?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계 걱정, 자식 걱정, 집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그때는 없었던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경험입니다.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지혜롭게 관계를 가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섰으며 40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공자 스스로도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자가 완성에 이른 그 나이에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군자가 되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공자는 잠시 웃고 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렵지 않다. 다만 하루에 한 번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끝나는 저녁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남에게서 구하려 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서 구하려 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날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어낸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남 탓을 했던 그 순간들도 억울했던, 기억들도 상처받았던, 시간들도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깊이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미 충분히 성찰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은 이미 군자의 길 위에 서 계십니다. 공자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싹은 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살면서 남 탓을 하다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오늘도 잘 지내십시오.